안녕하세요. K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시 근지보험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A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나이는 40세로 한 집안의 가장이며 해당 업체에서 10년 이상을 근속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창호 전문 하청업체 직원 A는 사고 당일도 건설 현장 3층에서 창호 설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문제는 3층 상부의 작업을 위하여 1.5m 높이의 우마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우마사다리 다리 한쪽의 고정이 풀려 쓰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A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원청건설회사에 사고 사실관계를 접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신청 및 접수가 신속하게 이행되었고, A는 천운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척추 압박 골절인 요추 5번, 방출성 골절 등으로 수상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척수신경 손상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요추 4, 5번과 천추 1번 간 후방 감압 유압술과 후방기기 고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통원 및 재활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기간 종결 결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 11급이 인정된 후 산재보험이 종결되었습니다. A는 치료 요양기간 종결 직전까지 산재보험에 의하여 요양급여 100원, 휴업급여 200원, 장애급여 300원을 수령하였으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비급여에 의한 자기부담금 150원이 발생 및 부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가 이 산업재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및 보상금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척추 압박 골절로 신경손상까지 동반하였고, 해당 장애는 영구장애에 해당하며 이견이 없다 할 것인데, A에게는 당연한 의구심과 억울함이 공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고처럼 업무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회사의 책임에 의하여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주는 노동자의 노동계약을 체결 후 노동자의 노동제공에 부합하는 노임의 지급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동안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없도록 안전배려 의무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빈번한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은 피해 노동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영세 사업주의 사업장 폐쇄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보상의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피해 노동자의 손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손해는 피해 노동자의 절대적인 손해로 이어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나라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보험에 해당하므로 피해 노동자에게 보전되는 손해의 범위는 실질 손해인 법률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 한정적 부분 및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피해 노동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 처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피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는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의 경우 해당 산업재해 사고로 발생한 총 손해인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상계 적용 후 A에 대한 항목별 손해액 및 보상평가 내용입니다. 위자료 200원, 후유장애에 의한 일시수익액 900원,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 100원, 치료비 200원, 자기부담금 100원. 여기까지가 A에 대한 과실상계 후 민사상 실질손해액의 평가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받은 급여금의 공제 후 차액에 대한 추가 보상금 평가 산정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200원에 해당합니다. 후유장애에 의한 일시수익액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 후 발생한 차액 400원이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단순한 미움 목적의 흉터 성형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 100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A가 병원에서 지급한 자기부담금 100원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정황상 A는 산재보험 종교로 해당 초과 손해액 및 추가 보상금 800원에 대하여 사업주 및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할 법적 권리가 발생하고, 또한 회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제적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면 피의자 A의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하여 큰 문제 없이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에서 소송으로 당사자 간의 책임에 대하여 장기간의 책임 공방을 다투게 될 것에 대해서는 불보듯 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발생할 사업장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회사 측이 피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특약 중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 실질적인 피해 노동자의 산재보험 종교로 추가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담보에 해당합니다. 근제보험으로 가장 큰 경제적 혜택 및 장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한 일정 보험료로 사업장에서 가지는 고유 위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재해 사고를 대비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회사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책임이 근제보험회사로 이전되어 사업주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여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문제가 없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실질적 손해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경제적 도움과 빠른 사회복귀에 이바지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근제보험은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임의보험이겠으나, 조금만 넓게 생각한다면 사업주에게도 정말 필요한 보험이라 조언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근제보험의 필요성과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기를 바라며, 산업재해로 추가 보상 처리를 위한 근제보험 보상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저마시고 010-9188-0463으로 전화 주시면 깊이 있는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의 근제보험 보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K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